아직도 많은 사람들이 다이어트를 목적으로 저탄고지를 선택하고 있습니다. 저탄고지는 탄수화물 섭취를 줄임으로써 인슐린의 부정적인 영향을 피하고 인슐린의 영향에서 제어된 단백질과 지방, 즉 육류를 기본 베이스로 한 지방을 섭취하는 식이요법이죠. 하지만 이는 우리가 아는 흔한 정보와는 다르게 단백질과 지방도 인슐린 분비를 자극합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저탄고지는 체중 증가와 당뇨의 요인으로 지적할 수 있습니다. 저는 앞으로 과학적 근거를 갖고 저탄고지는 독이다라는 논리적 명제를 제시할 계획이에요. 자, 지금부터 제가 제시하는 모든 제안들은 해결책이 아니라 사고의 훈련이다. 다양한 정보, 다양한 관점을 갖고 그때그때 장단점을 저울질하는 일종의 손익 분석을 통해서 본인 스스로가 올바른 결정을 하셔야 돼요. 당뇨병과 비만은 인슐린 저항성과 저급 염증을 특징으로 하는 대사 질환입니다. 쥐에게 몇 주 동안 고지방 시계를 먹이면 비만한지를 모델화시킬 수가 있어요. 이 쥐에게서 피하 및 내장 지방 조직의 증가와 렙틴 저항성, 인슐린 저항성의 변화가 일찍부터 발생됩니다. 이 연구에서 고지방 시계를 시작한 지 1주차 때보다 12주차 때 렙틴 수치가 높았고 이는 렙틴 저항성을 의미합니다. 렙틴 저항성은 식욕에 브레이크가 걸리지 않아서 계속해서 음식을 섭취하게 되어 비만하게 되는 비만의 요인 중 하나라고 볼 수가 있죠. 또한 공복 인슐린 수치는 12주차 때 가장 높았고 간과 백색 지방 조직에서는 인슐린 민감성이 매우 낮아서 인슐린 저항성이 발생하게 되죠. 여기서 공복 인슐린 수치가 높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 바로 키톤체가 잘 생성되지 않는다는 것을 시사하죠. 이는 지방역설 저자도 모르는 이야기편에서 제가 드린 제안을 지지합니다. 자, 우리가 이 연구에서 주목할 것은 연구 설계 방식에서 사용한 식품이에요. 그 식품은 바로 오메가6 지방산이 풍부한 라드와 옥수수 기름입니다. 물론 저탄고지 하시는 분들이 기름 섭취를 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이 문제에 대해서 지적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그건 바로 오산이에요. 왜냐하면 곡물 사료로 먹고 자란 가축들은 모두 오메가6 지방산이 풍부하기 때문이죠. 오메가6 지방산의 과도한 섭취는 염증 경로를 활성화시킵니다. 만성적인 염증 상태는 제2형 당뇨와 관련성이 매우 큽니다. 예를 들어 비만한 여성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인슐린 저항성과 제2형 당뇨의 요인으로 지방 조직에서 염증성 물질인 TNF-알파의 발현량이 증가하는 것을 지적하게 되죠. 자, 지금까지 내용을 정리하자면 쥐 실험에서 사용한 고지방 식이요법과 유사한 저탄고지는 체중을 증가시키고 렙틴 저항성을 유발하며 인슐린 저항성과 제2형 당뇨병을 유발시킬 수 있다. 지금까지 체중 증가의 요인으로 옥수수 기름과 라드에 관련돼서만 설명을 했어요. 하지만 우리는 좀 더 심도 있게 살펴볼 필요가 있어. 더 깊숙이 들어가면 또 다른 경로가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부터 거기에 관련된 메커니즘을 비만에 초점을 맞춰서 살펴보도록 할 거예요. 여러분, 어쩌면 우리는 그동안 체중 증가와 관련된 설명할 수 없었던 수많은 이야기들에 관한 단서를 여기서 찾을 수 있을 거예요. 그건 바로 장내 미생물이죠. 최근에 가장 핫한 과학 분야인 장내 미생물학에서 그동안 자물쇠에 잠궈뒀던 비만에 관련된 이야기들을 풀 수 있게 되었습니다. 우선 제가 장내 미생물을 짧게 설명하자면 장에 서식하는 미생물은 100조 마리에 이르러 인간 세포보다도 10배 많고 인간의 유전자 수보다 장내 미생물의 유전자 수는 100배 넘는 것으로 알려져 있죠. 특히 장내 미생물 총은 크게 4가지 문으로 나누는데 그람, 음상균인 박테리오다테스와 프로테오박테리아, 그람, 양성균인 피르메쿠테스와 안티노박테리아가 있죠.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거는 피르메쿠테스하고 박테리오이데테스예요. 왜냐면은 장내 미생물 군집의 총 90% 이상을 차지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오늘의 주제는 피르메쿠테스와 박테리오데테스가 될 거예요. 우선 비만이 장내 미생물 총의 변화와 연관이 있다는 최초의 증거는 렙틴 결핍 주에서 피르메쿠테스가 증가하고 박테리오데테스가 감소했다는 연구였죠. 이 연구에서 사용된 식단은 피코렘 차우 다이어트로 고단백식이며 주로 지방산은 리놀레산이죠. 자, 아무튼 우리는 이 피르메쿠테스의 기능을 궁금해해야 돼요. 가장 중요한 내용이거든. 이 피르메쿠테스는 같은 양의 음식을 섭취하더라도 그 음식에서 열량을 추출해내는 능력이 매우 뛰어내요. 그래서 비만인들이 적게 먹어도 살이 찐다는 이유를 부분적으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 저는 부분적이라고 했는데 어쩌면 되게 강력할 수도 있을 거예요. 전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특히 이 피르메쿠테스는 지방산을 흡수하는 능력이 뛰어나죠. 지방산 흡수 및 지질 대사에 영향을 미치는 메커니즘은 현재 제브라피쉬로 잘 설명되어 있습니다. 이 제브라피쉬는 투명하기 때문에 연구자들이 관찰하기 아주 좋은
좋은 조건을 가지고 있어 형광 분자를 이용해서 지방이 어떻게 흡수하고 수송되는지 관찰하게 됩니다. 무균 제브라피쉬보다 정상 제브라피쉬의 장의 세포가 더 밝게 빛났고, 많이 먹는 제브라피쉬일수록 장에 피레메크테스가 많았고, 이는 지방을 효율적으로 더 많이 흡수했다는 것을 의미하죠. 물론 비만한 사람들의 피레메크테스와 박테리아 데테스의 비율이 마른 사람과 달랐어요. 예를 들면 61명의 건강한 성인 남자를 대상으로 BMI 기준으로 한 4개의 그룹으로 분리했는데, 비만할수록 피레메크테스가 높았어요. 그리고 마를수록 박테리아 데테스가 높았습니다. 자, 그렇다면 저탄고지 식단에서 이 피레메크테스를 높이는 요인은 무엇일까? 첫 번째, 단백질을 많이 섭취하면 피레메크테스가 증가합니다. 두 번째, 고칼로리. 2400칼로리와 3400칼로리 섭취를 비교했을 때 3400칼로리를 섭취한 대상자들의 장에 피레메크테스가 높았고 박테리아 데테스가 낮았어요. 그리고 마지막은 오메가6 지방산과 아라키돈산을 동시에 섭취할 때입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예를 들어 고지방 시기보다 고지방 시기와 아라키돈산을 동시에 섭취할 때가 장의 피레메크테스를 더 높였습니다. 대부분 많은 분들이 육류 위주로 기본 베이스로 하고 섭취하고 있잖아요. 거기에다가 아보카도라든지 올리브유라든지 버터 든든하게 섭취를 하시잖아요. 이런 게 다 충족이 돼 있어요. 그리고 모든 육류에는 아라키돈산이 들어있어요. 저희 레시피를 한번 살펴보세요. 인스타그램에서 저는 육류보다도 해산물 위주로 많이 섭취합니다. 물론 해산물과 생선은 단백질이 있기 때문에 피레메크테스를 높이지만 아라키도산에 없고 DHA라는 좋은 이점을 얻을 수가 있기 때문에 저탄고지 식단에 비해서는 훨씬 덜 피레메크테스를 증가시키겠죠. 물론 저는 더 피레메크테스를 낮추고 박테리아 데테스를 높이는 식단을 보완해냈어요. 이게 바로 저의 키로바이옴이죠. 자, 여러분, 우리는 이 정보를 갖고 더 나은 키로제닉 라이프 스타일을 만들어내야 됩니다. 저는 이미 잘못된 방식의 저탄고지를 하시는 분들이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는 건 아니에요. 그분들이 이런 정보를 갖고 다시 한번 저탄고지에 대해서 생각해보고 고려해봐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이런 것들을 제안 드리는 거예요. 진짜 저는 이해가 안 되는 게, 키로 코칭을 하는 사람들은 대부분 뭐 아보카도나 뭐 버터 먹어라, 뭐 사골국 먹어라, 육류 먹어라, 그건 누구나 할 수 있는 거지만, 이런 전문적인 지식이 없는데 남을 뭔가 가르친다, 코칭한다, 되게 위험한 거예요. 특히 저탄고지는 정말 위험해요. 체중 증가뿐만 아니라 당뇨도 걸릴 수가 있어요. 그리고 난 더 이해할 수 없는 거는 한의사라든지 의사들도 기존에 있는 저탄고지 식단을 이렇게 제공한다는 게, 참 우리 진짜 건강하게 해요. 저의 키로바이옴은 이런 모든 것들을 보완해낸 거예요. 절대 육류 위주의 저탄고지는 건강에 우위에 둘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다이어트는 적게 먹거나 특정 음식을 많이 먹는 게 아닙니다. 다이어트는 건강하게 섭취해야 돼요. 그래야지 성공할 수 있습니다. 절대 늦지 않았어요. 지금부터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고 더 나은 정보를 갖고 좋은 라이프 스타일을 찾기 바랍니다. 자, 여러분, 저탄고지는 독입니다. 하지만 우리 주변에서는 저탄고지로 인해서 살을 뺀 사례자들을 쉽게 살펴볼 수 있어요. 특히 30kg 감량자. 그들은 어떻게 30kg를 감량했을까? 거기에는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전 다음 영상에서 30kg가 빠진 이유와 거기에 어떤 의미가 담겨 있는지 고찰할 계획입니다.